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오늘은 학군이 좋으면서 추가로 소액이 가능한 지역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에서 학군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대치동이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학군은 바로 목동입니다. 학군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도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대치동의 아파트를 보면 재건축에 대한 투자 가치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군으로 인한 가치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동을 보겠습니다. 목동의 입지는 서울에서 서쪽 끝에 위치한 외곽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은 조금 달라요. 실거래가가 강남권을 뒤따를 만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의 대장인 7단지는요. 36평형이 24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될 정도로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학군이 있는 지역은 그 가치가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이 가진 것은 이 학군만이 아닙니다. 바로 2만 5천 세대에 달하는 재건축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동의 일대처럼 대규모 신축으로 개발이 된다면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개 단지의 작은 개발들보다는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현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은 원래 달동네 빌라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대에서 20억 정도 되는 상급지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 규모에 더해서 최상위 학군까지 가지고 있는 이 목동에서 2만 5천 세대가 재건축이 된다면 목동의 급지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겁니다. 참고로 이 2만 5천 세대는 현재 세대수예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된다면 5만 3천 세대까지 2배가 넘는 세대수가 이 목동에 증가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동의 재건축, 즉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약 1985년쯤에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가 연식 30년을 넘긴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는 목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용적률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다시피 저층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현재 용적률이 116%에서 159% 수준이니까 200도 채 되지 않을 만큼 낮습니다. 잠시 예를 들어보자면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대표인 은마아파트, 이곳의 용적률은 204%입니다. 이 은마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200%도 안 되는 목동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목동의 용적률이 낮은 만큼 사업성이 좋습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적게는 16평부터 많게는 29평까지 있어서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통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는 기준은요, 통상적으로 15평이 넘어가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목동 5단지입니다. 이곳의 용적률은 116%이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8.5평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적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입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업성이 아무리 좋아도 입지가 떨어진다면 아파트 시세도 같이 낮아져서 투자 수익이 적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목동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시세가 어디냐면요. 5호선 목동역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이 7단지가 가장 높은 금액을 보입니다. 최근 9월에 8구제곱을 기준으로 매매가 2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고점인 25억 4천만 원까지 거의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가를 보면은 26억에서 27억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1단지부터 7단지까지가 앞단지, 8단지부터 12단지까지가 뒷단지라고 하는데 이 앞단지가 메인 학군으로 선호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보장이 되면서 향후에 입지가 좋아지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는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이고요. 이 중에서 6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속통합 기획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단지 중에서도 제가 핵심적인 단지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1단지부터 3단지입니다.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상한 용적률이 300%이지만 1단지부터 3단지까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250%입니다. 이 말인 즉
현재 아파트의 용적률이 낮은 거고요. 이에 따라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높더라도 다른 단지보다 이미 토지의 용적률이 50%나 낮기 때문에 종상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어요. 해서 사업성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높으므로 이 종상향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사업성이 보장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5단지를 보겠습니다. 5단지는 용적률이 116%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도 가장 높은 29.4평을 자랑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들 중에서도 사업성이 가장 좋은 단지입니다. 5단지의 앞으로는 체육시설이 낮게 있어서 나중에 아파트가 되면 확 트인 조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요. 10월 7일에 84제곱이 23억에 거래가 되었고 호가는 24억 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단지는 8월 29일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고 50층의 높이로 약 2300세대 재건축이 될 예정이에요. 현재의 세대수가 1362세대니까요. 여기에서 임대 물량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반 물량은 최소 700세대 이상 나올 거라고 봅니다. 6단지의 사업성 또한 좋죠. 입지적으로는 초중고와 병원을 품고 있고요. 메인 학원가와 안양천이 가까워서 살기에 굉장히 우수한 조건입니다. 또 목동의 신시가지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곳의 시세는 84제곱을 기준으로 5단지보다는 다소 낮은 23억 원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7단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이곳은 입지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이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목동역 5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학원가와 백화점을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방식이 신속통합 방식에 더불어서 신탁 방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인허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참고로 신탁 방식을 하게 된다면 추진위 설립이나 조합 설립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신통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교통심의, 환경심의 이런 등등이 통합적으로 빠르게 인허가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개발 속도 진행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단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종상향을 준주거 지역으로 요청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최근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이 종상향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의도가 있죠. 이곳은 목동처럼 대단지 노후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의도에서 대표적으로 보자면 여기 있는 시범 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종상향을 받아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아파트들 일부는요, 무려 상업지역까지 종상향이 됐어요. 해서 만약에 7단지가 종상향이 승인이 된다면 49층으로 높은 규모가 가능할 거고요. 당연히 사업성도 따라서 더욱더 좋아질 겁니다. 참고로 목동에서 이 종상향이 될 만한 곳을 보시려면요. 상업과 업무, 주거, 복합 기능이 가능한 입지가 유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역 인근에 있는 단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8단지를 보겠습니다. 이곳의 세대수는 다른 단지보다 적은 편인데다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도 16.1평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56%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8단지는 투자로는 다른 곳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을 넘어서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업성을 분석한다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단지와 12단지까지 보겠습니다. 이곳들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9.7평인데요. 그래서 가장 큰 평형이 27평일 정도로 소형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형이 많다는 것은요, 대형이 많은 단지들보다 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이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요율에 따른 진행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핵심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결론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투자 수익을 검토할 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가장 높은 여기 있는 5단지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의 입지에 따른 아파트 시세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있는 7단지도 같이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 재건축 투자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목동은 현재 2024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 2년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전세 끼인 갭 투자가 불가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투자 수요가 적은 만큼 금액도 어느 정도는 눌려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고 아이가 있는 부부라고 하신다면 실거주와 투자로서 목돈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보는 분들께서는 목동의 근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들이고요.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등등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단지 아파트와 신정역 사이에 역세권 시프트가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속도는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을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초기 투자금은 약 2억 원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투자하려면 이곳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목동의 신시가지 왼쪽으로 이곳인데요. 모아타운 노후도 기존인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지금도 꽤 심하기 때문에 향후 후보지 선정이 돼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것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